네, 특수활동비 논란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다뤄볼 텐데요. 김남국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지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의원에게 내가 한 1억 원 정도 건넸다. 이런 진술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이제 신빙성 있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그건 엄연히 반쪽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경환 의원이 그걸 1억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최경환 의원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잠깐 문이 열렸을 때 저희 취재진이 엄청나게 붙어서 저렇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장면. 9시 반부터 진행 중이니까 지금 1시간여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검찰의 숙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의원 스스로가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하면 뭐 할복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최경환 의원 자체가 친박 실세로서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굉장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얘기가 그냥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물증을 확보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뭔가 물증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국회에 갔을 때는 정치권에 이 특수활동비가 흘러간 거는 못 찾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시절에 넘어갔다고 합니다만 최경환 의원한테만 갔겠느냐라는 의문이 아직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은 정치권으로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아마도 서훈 원장이 부인했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본인이 확인해 준 바 없다라는 것을 아마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 내에 보게 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5명의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5명의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들어간 내용 또는 본인이 그것을 확인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찰에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권으로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들어간 것과는 또 완전히 좀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정원이 상납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서 즉 이것은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거는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친박, 특히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특히 반대로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이게 특수활동비,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출국 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서 그 주장을 또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검찰도 똑같이 니네도 특활비 상납하지 않았냐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약간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말씀하셨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말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이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건네렸다고 하는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최경환 의원한테 갔다고 하는 돈이나 이거는 부정한 사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으로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건네면 검찰이 일부를 이제 법무부에다가 이른바 상납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도 똑같이 출입국관리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이제 다시 건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받은 정보 보안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부 부처라든가 아니면 경찰, 검찰한테도 다 또 내려줍니다. 그것도 그러면 상납이고 또 다 돈 돌려쓰기고 나눠쓰기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지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무슨 뭐 격려성 돈으로 건네진다거나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그 각 기관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까지 이것을 마치 상납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건네진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국정원장이 갖다 준 거잖아요. 이른바 부하 직원이 대통령한테 기관이 엄연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주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럼 부정한 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동렬해놓고 똑같은 일처럼 취급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 저는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또 얘기를 반론을 펴고 있냐면 과거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된 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뭐 1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1억은 그런 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던 돈이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하면 이제 활동비가 수천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정 부분 이제 나눠주고 남은 돈 갖고 이제 본인이 쓴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한 얘기가 특수활동비가 있어서 그게 좀 남아서 그걸 집에 갖다 줬는데 그걸 전 부인이 모았다가 나중에 경선 비용 이런데 썼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래픽을 준비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 해명은 급여로 썼던 식사비 등 특활비로 대체하고 급여에서 사용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특활비를 다 쓰다 보니까 내 급여를 쓸 뭐 여력이 없더라. 그래서 그거는 고스란히 부인한테 갖다 줬고 그 돈이 경선 자영업으로 쓰인 것이지 내가 특활비를 손댄 건 아니다라고 또 이 말을 바꿨어요. 네, 2015년 당시에는 당장의 뇌물죄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소명이 안 된 맞습니다. 것도 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특활비를 가져다가 일단 소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2년 뒤에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뭐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그러한 어떤 특활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해명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 남은 것을 집에다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먼저 다 쓰고 급여를 줬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에 했던 해명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홍준표 대표의 말이 어떤 부분이 지금 사실인지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특활비를 그냥 이렇게 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도 형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이것을 소명하면서 정치적으로 약간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도 법무부에 또 상납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 상납을 한 것은 엄연히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라고 하는 구조는 국정원이 개인에게 비서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상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법무부를 준 것은 기관상 업무 협조를 위해서 특활비를 쓰라고 지금 사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가져다 껴놓은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좀 깔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과언무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말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특활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특활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니까 과거 자신이 특활비와 관련된 얘기가 거기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해명한다고 해서 또 해명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거짓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게 출처불명의 자금이 나오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내한테 받은 돈이다. 네. 이걸 소명하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맥락이 또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거 소명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한 걸 보면 특수활동비는 또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그 홍준표 대표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예. 것 같아요. 네. 자,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에 베트남 순방차 베트남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2월 이때쯤 되면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렇게 1년 동안 잘했다. 이걸 이렇게 지역 그 주민들한테 뿌리는 건데 꼭 상 받은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명 중에 1명 받았다면 이게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정치부 김철웅 기자가 취재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감사는 이제 이미 끝났고요. 네. 국정조사를 마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찾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이 국감 실적을 제출하라고 의원실에 요구하는데요. 예. 이 자료 제출 마감일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예. 이 저희 취재진이 그 연맹 사무실 앞에서 약 6시간 정도 대기를 했는데 네. 이 보좌진들 수십 명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예, 지금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감 자료만 들고 온 게 아니라 비타민 음료부터 뭐 귤박스까지 각종 선물도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선물이요? 왜 들고 왔을까요, 선물? 네, 잘 보이려고 들고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국정감사 때는 이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가장 무서워한 게 이제 의원인 사무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고 보좌관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이렇게 저자세가 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 법률소비자연맹 측이 국감 의수 의원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때 의원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매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대개 선물을 들고 오는 이들은 4급 보좌관들이었습니다. 네. 이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직급인데요. 수석 보좌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현직 보좌진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으시는데 저희는 받지 못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찾아가서 얼굴도 딱 찍고 잘 보이려고. 근데 결국 의원들의 경쟁 심리와 이 홍보 욕심 때문에 모시고 있는 의원님들이 혹시 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봐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직접 연맹 사무실을 찾는 겁니다. 근데 저 상이 이제 국감 우수 의원 이런 거잖아요. 네. 얼마나 저게 대단한 상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새해나 연말이 되면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의정보고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죠.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데요. 여기에 수상 경력이 실립니다. 네. 이제 의정보고서를 하나씩 보실 텐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이 국감 우수상을 7년 연속으로 받았다고 적어놨는데 7년 연속. 그렇습니다. 예. 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서 받은 상을 합산해서 예. 무려 15관왕이라고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SNS에 시상식 사진을 올려서 올해 국정감사 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7년 연속 받는 상.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 잘 모를 경우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을 뭐 3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영예로운 상이 될 텐데 4명 중에 1명이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80명, 재작년엔 81명이 받은 상입니다. 예. 이 우선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두 분의 부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좀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의심을 품는 보좌진들이 많아요. 연맹 측이 외부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률소비자연맹 저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상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상, 우수 국회의원상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법률소비자연맹은 270개 NGO를 모아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이라는 걸 꾸리는데요. 270개나 되는군요. 네, 홍보하기 좋은 겁니다. 올해로 무려 19년째입니다. 이 국감 때 국회 상임위장을 가면은 별도의 지정석이 마련돼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요. 지정석도 있어요. 네. 오래되는 만큼 인지도가 가장 높지만 네. 수상자가 매년 80명씩 나오는 것도 의원들이 이 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네.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네. 상도 상다워야 될 텐데 정말 제대로 일하고 받는 상이면 모를까 이렇게 남발되는 상이라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잠깐 문이 열렸을 때 저희 취재진이 엄청나게 붙어서 저렇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장면. 9시 반부터 진행 중이니까 지금 1시간여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검찰의 숙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의원 스스로가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하면 뭐 할복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최경환 의원 자체가 친박 실세로서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굉장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얘기가 그냥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물증을 확보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네. 그래서 조금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뭔가 물증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국회에 갔을 때는 정치권의 이 특수활동비가 흘러간 거는 못 찾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시절에 넘어갔다고 합니다만 뭐 최경환 의원한테만 갔겠느냐라는 의문이 아직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은 정치권으로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아마도 서훈 원장이 부인했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본인이 확인해 준 바 없다라는 것을 아마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상납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서 즉 이것은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거는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친박, 특히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특히 반대로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이게 특수활동비,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출국 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서 그 주장을 또 반복을 네, 특수활동비 논란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다뤄볼 텐데요. 김남국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지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의원에게 내가 한 1억 원 정도 건넸다. 이런 진술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네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이제 신빙성 있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그건 엄연히 반쪽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최경환 의원이 그걸 1억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네. 최경환 의원 사무실.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 내에 보게 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5명의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5명의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들어간 내용 또는 본인이 그것을 확인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찰에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권으로도 흘러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들어간 것과는 또 완전히 좀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